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만을 생각하는 우리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오늘은 북에서 살인, 강도 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가 있는 이런 탈북 범죄자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이냐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그 검사가 고소를 받고 2020년 작년이죠. 11월 27일 날에 불기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한 탈북민분이 제보를 해서 그래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해남도 안압군에서 노동교화형 5년을 선고받은 두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말로는 무직으로 인해서 노동교화형 5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기도는 북에서 민족 반역자로 취급하는 중범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기도로 중국에서 체포돼서 북송된 사람들도 3년 정도의 노동교양을 선고합니다. 한국기도에 비하게 되면 무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완전히 경한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직으로 5년을 선고받았다는 것,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한국기도보다 5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한국기도보다 더 엄중한 그런 범죄를 범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 북에서 살아온 탈북자들도 대체로 다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범죄자는 노동교화형을 가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유는 몸무게가 30kg였다는 거죠. 30kg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검사에서 탈락된 겁니다. 북에서는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이 노동교화소로 가야 되죠. 그러면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노동교화소 가기 전에 보안소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불합격되면 못 가는 거고, 또 설사 거기서 합격이 되더라도 또 노동교화소에 가서 또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노동교화소에 가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게 되면 교화소 문 앞에서 저리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마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교화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거죠.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노동교화소에 가지 않은 이 두 범죄자는 탈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북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황해남도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함경북도 무산군 쪽으로 이 탈북을 강행하게 되죠. 그런데 강도질로 연맹하면서, 그러니까 그 황해남도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가면서 강도질로 연맹하면서 갔던 겁니다. 네? 강도질로 연맹하면서 함경북도 무산까지 가게 된 거죠. 무산은 또 저희 고향입니다. 이렇게 보석 상태에서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수배령이 떨어지죠, 북에서. 그래서 게다가 또 무산군 쪽에 들어와서는 또 더 큰 그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범죄자들이 외부 사람들이 무산군을 비롯한 이 국경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사하게 되면 국경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경 지역들에는 국경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초소들이 있죠. 인민군 보위사령부 초소도 있고, 그 다음 사회안전부, 지금은 사회안전부, 지금 안전성이 됐죠. 예, 그 안전부 초소도 있고, 그 다음엔 보위부 초소도 있습니다. 보위부 10호 초소라고 하거든요. 초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초소들이 있는데, 그 초소들 옆에는 보게 되면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한테다가 음료수, 또 술, 담배, 안주거리들, 사탕 과자, 이런 걸 파는 이런 매대들이 있거든요. 북쪽의 영상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매대라고 자그마하게 차려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노점상인 거죠. 네? 그렇게 그런 매대들이 있는데, 우리 무산 쪽에 들어오게 되면 3개의 초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무산군에 들어오게 되면 고무산이 하나 있고, 부령군 고무산 노동자구, 그 노동자구를 벗어나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차율이라는 데, 거기에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들은 그 매대들에서 돈을 빼앗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북한 돈, 네? 그 돈들이죠. 그 돈은 이 금방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 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촬영한 그 사진들입니다. 예? 그 강도질한 돈들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 돈과 그 매대에서 어떤 매대에서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거기서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죠. 당연히 이 범죄자들에 대한 또 수배령이 또 떨어진 겁니다. 또 떨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순찰을 하거든요. 이 그 포초소, 그다음에 이 보이사령부 초소, 여기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소를 지나지 않고도 에돌아가는 길들이 많으니까 그쪽 에돌아가는 길들을 순찰을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이 순찰하는 이 보이즈돈한테 이 범죄자들이 단속되게 되죠. 이게 보이즈돈이 보니까 이건 수배령이 떨어진 수배자야. 단속했는데 보니까. 그런데 이 범죄자들 말로는 그 보이즈돈이 그 하이바, 그러니까 오토바이 모자를 가지고 형님 얼굴을 때렸다는 거죠. 형님 얼굴 때리니까 형님 이빨이 2대 나갔답니다. 예? 이빨이 2대 나갔는데 그렇게 때리게 되니까 동생이 옆에 있다가 칼 뽑아 들고 저리 찔렀다는 겁니다. 그 보이즈돈을. 그래서 보이즈돈이 칼에 찔렸죠. 근데 한 번 찌른 게 아니고 동생하고 형이 둘이 달라붙어서 계속 찔렀답니다. 그 사정없이. 그 찔러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그렇게 하고 이 두 범죄자 살인범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살인범들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떠서 그 다음에 두만강을 넘어서 화룡에 들어간 게 중국 화룡시. 화룡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신변보호를 부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에서 중국에다가 그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 그 다음 수배령을 떨구고 그 다음에 공안에 지금 발칵 뒤지기 시작했죠. 화룡 시대를 지금. 그리고 CCTV 찍혔거든요. 들어오는 게, 2명이 들어오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지금 수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룡교회도 더 이상 얘들을 지금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탈북자 목사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애들이 왔는데, 그 한국에 좀 와서 얘들을 좀 우리가 더 이상 보호 못하니까 한국에서 와서 얘들을 좀 보호해주라.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화를 받는 이 탈북자 목사, 그 목사와 같은 현장에 있었던 한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그 탈북민이 그 목사 보고, 목사 그 당시 자기 시간 없어 빨리 지금 당장 들어가지 못하니까 중국으로. 그러니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화룡교회에서는 안 된다. 빨리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 자리에 있던 그 한 탈북민이 그럼 좋다. 내가 가겠다. 하고 짤가닥 나서서 화룡으로 날아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중국으로 날아 들어가서 그 범죄자들을 만났죠. 얘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화룡으로 들어가게 된 그 날짜가 2017년 6월 12일이거든요. 예? 그건 이 화면에 나오는 여권 도장 찍은 사진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날아가서 두 범죄자를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그 당시 만났을 때 당시에,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시에 얘들 그 형제를, 살인범 형제를 사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이 사진은 그 중국 그 화룡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돈들 나오는 거 있죠. 또 북한 돈들. 그 돈들은 그 당시에 이 형제들이 가지고 넘어왔던 그 돈들입니다. 그거 쫙 놓고 지금 사진 찍은 거죠. 그다 강도질한 돈이라 하고 이야기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로 이 범죄자 이 형제들을 데리러 들어간 이 탈북민은 그때까지는 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사람 데려가자면, 남한으로 데려가게 되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예?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항해남도 안압군 안압군 어디? 채날리. 예, 거기서 살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쭉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모는 어디에 살고 이렇게 다 듣는데 지금 이제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섬찟한 겁니다. 이거 살인자네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걔들한 그 친구들을 데려내다가, 이 살인범들을 데려내다가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잤답니다. 무서워서. 예? 그랬는데 얘들은 또 도둑질하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 탈북민이 가지고 들어갔던 노트북이 있었다는 거죠. 새 거 샀었는데 금방.
그 노트북을 또 훔쳐서 또 팔아먹었다 합니다. 구속에서도. 예? 이렇게 이 범죄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일반 탈북자들이 오는 그런 탈북 경로를 통해서 남한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게 되면 국가정보원, 지금은 북한 탈주민보호센터죠. 거기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 탈북자들도, 이 범죄자들도, 이 살인범들도 입국한 후에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했다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건 이 살인에 대한, 이런 북에서의 그 살인에 대한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예? 아니면 국가정보원이 살인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북한의 탈주민보호법 제9조에는 살인 등 이런 비정치적인 범죄자는 보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비록 구속에서도 범죄자지만 벗어나는 애들 있죠. 예, 저 태양호 같이. 예? 만약 국정원이 이 살인범들이 이 살인 행위를 눈 감아 주었다면 국정원이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또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살인범을 감싸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차릴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살인범들이 북한에서의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자기 행적에 대해 다 진술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해서 해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제33조는 이 벌칙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1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이런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2항에는 이제 1항에 있는 것과 1항에 따라서 이제 보호 결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1항에 따라서는. 예, 그래 1항에 따라서 받은 이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결정을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게 되죠. 정착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거죠.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 이 살인범들이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면, 살인행위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정착지원금, 정착지원에 대한 걸 다 배타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살인범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